자, 2024년 6월 일본 도쿄돔 무대에 뉴진스가 오릅니다. 뉴진스의 한이는 팬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일본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불렀죠. 한이의 공연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는데요. 한이가 부른 푸른 산호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 이후 일본의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단 3분으로 40년 전 일본을 소환했다고 말이죠.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2024년에 부른 한 곡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한 향수였죠. 도대체 그들의 과거는 어땠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자, 1980년대 일본에서 전성기를 누린 이 가수, 그리고 당시 일본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제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사람은 일본 연예계에 살아있는 전설, 마치다 세이코입니다. 자, 1962년 3월생인 마츠다 세이코, 올해로 66살이죠. 그녀의 본명은 가마치 노리코입니다. 당시에도 예명이 있었다니 신기하네요. 자, 아무튼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난 세이코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었거든요. 세이코는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70년대 스타였던 핑크레이디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남학생들의 관심을 받길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봤을 법한 소녀였어요. 그러던 세이코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1978년 세이코가 17살이 되던 해에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세이코는 당시 연예계의 등용문으로 꼽히던 미스 세븐틴 콘테스트에 지원했는데요. 세이코는 큐슈 지역 대회 예선에 합격했습니다. 세이코가 이 대회에 지원한 건 단순히 가수가 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지역 대회에서 합격해서 전국 대회로 진출한다면 심사위원이었던 고 히로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고 히로미는 세이코보다 7살 많은 1955년생의 가수이자 배우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 연예인이었어요. 자, 이게 나중의 얘기지만 1980년 마츠다 세이코는 가수 데뷔와 동시에 고 히로미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큐슈 지역 대회에서 합격한 세이코는 당연히 전국 대회에 나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이코가 다니던 학교는 규정이 엄격해서 연예계 데뷔나 오디션에 나가게 되면 퇴학을 당하는 학교였어요.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공무원이던 세이코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세이코에게 체벌한 적이 없었는데 오디션을 보겠다는 세이코에게는 가혹한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큐슈 대회 심사를 받던 CBS 소니의 음악 PD 와카마츠 무네오는 전국 대회에도 나가지 못한 세이코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PD의 소개로 알게 된 선뮤직 프로덕션은 1년 동안 마츠다 세이코의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넘어와서 세이코의 집에 수도 없이 찾아갔다고 하죠. 결국 세이코의 부모님은 3년간 연예인으로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큐슈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라 라고 하면서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선뮤직과 계약한 세이코는 도쿄로 상경했어요. 1979년 가볍게 출연한 드라마에서 마츠다 세이코라는 배역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등학생 가마치 노리코는 이때부터 마츠다 세이코가 되었습니다. 자, 1년 뒤인 1980년 드디어 마츠다 세이코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자, 1980년 4월 마츠다 세이코는 맨발의 계절이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음원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음반 판매량과 팬클럽 규모로 활동 성적을 가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이코는 이 한 곡의 노래로 무려 5,000명이 넘는 팬클럽을 결집시켰습니다. 자, 1980년 7월 마츠다 세이코의 전성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바로 푸른 산호초를 부르면서 말이죠. 이 노래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어요. 우리나라의 명동과도 같은 도쿄 시부야에 전광판에서는 연일 마츠다 세이코가 노래하는 모습이 방영됐고 데뷔 첫 해에 발표된 두 번째 노래로 일본 오리콘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마츠다 세이코의 인기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있는데 삿포로에서 공연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생방송으로 푸른 산호초를 부른 영상은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어요. 자, 잠깐 보고 가실까요? 松田聖子さん、青い珊瑚礁。私の恋は南の風に乗って走るわ。 자, 진짜로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도착 후 6, 7분이 지난 뒤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급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에서 생방송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디 흔한가요? 자, 마츠다 세이코를 처음 발굴한 CBS 소니의 와카마츠 무네오라는 PD가 있었다고 했죠. 당시에 무네오는 세이코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는 마치 여름을 끝내는 돌풍이 불어닥친 후에 끝없이 펼쳐지는 시원한 푸른 하늘을 봤을 때 같은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와 세이코의 목소리가 찰떡궁합이었던 거죠. 자, 이 노래를 들은 많은 팬들도 마치 남태평양의 바다가 생각나는 목소리라고 세이코의 목소리를 평가했어요. 1980년대는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였어요. 마침 이때부터 하와이와 괌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푸른 산호초의 인기는 더욱 높아진 거죠. 자, 아무튼 마츠다 세이코는 1980년 데뷔 첫 해에 신인상을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상을 연말에도 휩쓸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본 가요계의 인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1981년 홍백가합전에도 출전했습니다. 참고로 뉴진스도 2024년에 홍백가합전에 출전했었죠. 자, 이후로 마츠다 세이코는 일본 연예계를 대표하는 여성 가수로 우뚝 올라섰어요. 푸른 산호초 이후에 발표한 바람은 가을색이라는 노래부터 1988년까지 무려 24곡이 일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어요. 자, 지금까지 마츠다 세이코의 데뷔 스토리부터 너무나도 빨리 맞은 전성기까지 알아봤는데요. 2024년에 한국의 가수가 부른 푸른 산호초에 일본은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를 다름 아닌 이 노래가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잠시만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985년 9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 일명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그 유명한 버블 경제가 시작됐어요. 자, 당시 일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자산 가치가 폭등했고 수출을 주로 하는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면서 건국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누렸어요. 당시에 도쿄의 부동산을 모두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1986년부터 91년까지 짧고 굵은 호황을 누린 일본은 90년대부터 2024년 오늘까지 이어지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만 했죠. 자, 그런데 그 짧은 5년 동안 일본의 문화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았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도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산업도 이때 발달한 문화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K-팝 이전의 세계를 휩쓴 J-팝의 인기도 이때부터였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는 버블 경제 시대 이전에 발표된 노래인데 버블 시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시티팝이라는 장르에 맞는 노래이고 마츠다 세이코라는 인물의 전성기가 버블 경제 당시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자, 시대적 배경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버블 경제 시절 20, 30대는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이고 지금은 6, 70대가 되었죠. 단카이 세대들에게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는 단순히 그 옛날 인기 있던 노래가 아니라 마츠다 세이코와 함께 전성기를 보낸 그들의 인생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인 거죠. 거기다가 이 노래를 부른 뉴진스의 한이는 지금 일본의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가수잖아요. 1980년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2024년 한이의 푸른 산호초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노래였던 거죠. 시대를 복각하는 아이돌, 뉴진스답게 말이죠. 자, 마츠다 세이코는 66인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이코가 매년 개최하는 디너쇼는 항상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방송에도 종종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일본 연예계를 상징하는 마츠다 세이코이지만 어두운 면도 많았어요. 활동 기간 중에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결혼 중에도 그녀는 왕성한 바람기를 자랑했어요. 2021년 마츠다 세이코는 가수로 활동하던 자신의 딸 칸다 사야카를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이면도 갖고 있는 마츠다 세이코지만 그녀를 통해서 일본의 버블 시절을 추억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마츠다 세이코를 통해 1980년대 일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